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까요? 아마도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시는 할아버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할머니,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70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우리 사회는 이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70년을 살아온 경험,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지혜,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는 70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꺾어 놓았을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란 결국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나타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이켜보면 놀라운 사례들이 많죠. 넬슨 만델라는 76세의 나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전 27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사람이 말입니다. 일본의 게임 크리에이터 마사코 와카미야 할머니는 81세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워 82세에 자신의 첫 번째 게임 앱을 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70대에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 80세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분, 90세에 그림 전시회를 여신 분들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라는 숫자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다르게 말하죠.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80대, 90대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지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70대의 뇌는 젊은이들에게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찰력입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능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 이러한 것들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뇌의 선물입니다. 저 역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느낍니다. 20대처럼 빨리 외우지는 못하지만 한 번 이해하면 더 깊이 이해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연결시키며 배우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 우리는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이었고, 내 인생이 망가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70대는 다릅니다. 이미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습니다.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젊었을 때보다는 적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집도 마련되어 있고 연금이나 저축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큰 도전이 두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죠. 저는 2년 전 68세의 나이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도 다 하는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에베레스트 등정만큼이나 어려운 도전이었지요. 전화 받기, 문자 보내기만 겨우 하던 저였습니다. 앱이 뭔지, 클라우드가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예약도, 기차표 예매도, 은행 업무도 모두 앱으로 하는 세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고 화면의 글자는 너무 작았고 무엇을 눌러야 할지 몰라 한참을 헤맸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배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스마트폰 교육에도 참여했어요. 손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때로는 유튜브로 혼자 공부하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고 새로운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 앱으로 길을 찾고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익히면서 자신감이 생겼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미뤄두었던 일들 말입니다. 저는 평생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항상 백일장에 나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만 해야 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내일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퇴직하면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핑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누가 내 글을 읽겠어? 벌써 늦었어. 하지만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깨달았죠. 늦은 것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를 만들어 제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줄 쓰는 것도 힘들었지요. 타이핑도 느렸고 어떻게 글을 풀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썼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청년기, 가족을 위해 뛰었던 중년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노년기까지.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공감한다고, 위로가 된다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1년이 지났을 때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블로그 글을 책으로 엮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70세에 제 인생 첫 책을 출간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성취였습니다. 도전은 또 다른 선물을 가져다 주었지요. 바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다 다르지만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연결되었죠. 온라인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70대는 저 혼자였습니다. 대부분 30대, 40대였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 경험이 깊이 있는 글감이 되었고, 젊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도 젊은 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시각, 신선한 표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의 이야기들,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도전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었죠. 젊었을 때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무엇을 하든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아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제 첫 블로그 글들을 지금 다시 읽어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문장도 매끄럽지 않고 구성도 엉망이고 오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계속했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서툰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70대도 20대도 마찬가지죠. 차이가 있다면 70대는 그 서투름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젊었을 때는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내려고 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것을요. 매일 조금씩,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익힐 수 있었던 것도,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꾸준함 덕분이었습니다. 70대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를 기억하십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빠른 것보다 꾸준한 것이 결국 승리합니다. 도전하면서 수없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블로그 글이 삭제되어 다시 써야 했던 적도 있고, 잘못 눌러서 작성하던 원고를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댓글에 악플이 달린 적도 있고, 출판사에서 거절 메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뭔가를 배웠습니다. 글을 삭제한 뒤로는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악플을 받고 나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절 메일을 받고 나서는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죠.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합니다. 70대의 좋은 점은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못하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라는 말은 사실 핑계이지요. 진짜 이유는 두려워서, 귀찮아서,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물론 70대의 몸은 20대와 다릅니다. 눈도 침침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는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눈이 침침하면 글씨를 크게 하면 됩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휴식을 자주 취하면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메모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도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머릿속이 맑아지고 그날 할 일들이 정리됩니다. 식사도 신경 씁니다. 예전처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꾸준히 움직이는 것.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을 만들죠. 도전하려면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 70대 도전자의 기본입니다. 도전은 곧 배움입니다. 70대라고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컴퓨터, 외국어, 악기, 그림, 사진 등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실버 청강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경험이죠.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양질의 강좌를 제공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한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는 것.
누군가는 더 빨리 배우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70대는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의미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속도대로 내가 즐거운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혼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사진 모임, 봉사 모임 등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일종의 도전입니다. 70대에 만나는 친구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좋아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죠.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의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강연을 할 수도 있죠.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시간이 있는 만큼 남을 돕는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하거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뿌듯함,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이것이 우리를 더 활기차게 만드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간단합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을 가진 70대는 어떤 20대보다 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
앱 하나 배우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일기 한 줄 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새로운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70대라는 이 멋진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도전하는 70대, 배우는 70대, 성장하는 70대, 행복한 70대로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